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FOMC 결과를 짧게 복기해보고 뒤이어 다가오는 호재나 행사를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없어서 기대가 되는 FOMC 회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만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렇게 도울 만한 멘트, 긍정적인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리 동결은 예상이 돼 있었고, 제롬 파월이 연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 하는데, 원래 점도표나 패드워치에는 연내 3번이었거든요. 이것도 별로 안 좋아졌으며, GDP 성장률 떨어졌고, 실업률 전망은 오히려 올랐고, 별로 좋은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식이나 코인이 성에 차진 않지만 조금 올랐잖아요. 그 이유를 요약을 하면 뭘까요? 기대감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으니까 다 조롱받고 크게 떨어졌으니까 결국 오를 시간이 돼서 올랐다. 이게 제 개인적인 평가이자 핵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중요한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요. 페드에서 4월 1일부터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거였는데 이것도 뭔가 찜찜한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양적 긴축이 아예 종료되는 걸 예상을 했는데 찔끔 남겼거든요. 여기 보시면 4월부터 속도를 늦출 것이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없애려면 다 없애지 왜 속도 조절이지? 그리고 이미 그 폴리마켓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5월 달까지는 QT 아예 끝낼 것이다. 100% 사람들이 베팅을 했었잖아요. 퀴즈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조금을 남겨놨을까? 여기 보시면 양적 긴축 규모가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요게 작년 6월에 이렇게 속도 조절 나왔었거든요. 근데 종료가 아니라 코딱지만큼 남겼습니다. 이 코딱지를 왜 남겼을까요? 없애려면 다 없애지. 이게 얼마나 된다고. 요게 참고로 숫자가 줄어들수록 유동성이 좋은 거거든요.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니까. 왜 남겼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롬 파월이 참 능구렁이다. 정말 노하우가 좋다 생각을 했던 게 이게요. 최후의 보루이자 자존심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카드가 있어야 나중에 하락을 할 때 다시 한번 써먹을 카드가 있겠죠. 그게 요거라는 겁니다. 코딱지를 좀 남겨놨어요. 이게 정말 노하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5월달 너 못 버틸 텐데 양적 긴축 아예 끝낼 텐데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제롬 파월은 아시겠지만 경제 대통령이고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미 베팅을 하면 조금 자존심도 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거를 요긴하게 남겨놨다. 나중에 필요할 때 잘 써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를 한번 요약을 하자면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관세 인플레, 특히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와도 일시적일 것이다. 아시겠지만 제롬 파월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단어입니다. 잘할 때도 많았어요, 분명히. 그러나 22년도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해서 전 세계적인 조롱과 놀림거리와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좀 다시 봤던 게 그 트랜지토리라는 트라우마의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서 씁니다. 정면 돌파 내지는 정말 이거 일시적으로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고 이제 리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명히 FOMC 회의는 어젯밤 새벽에 있었는데 사실 어젯밤 저녁부터 스멀스멀 막 올라갔었죠. 조금씩 조금씩 이더리움도 조금 올라가고 또 떨어질만 하니까 갑자기 리플 소송 종료 얘기가 나오면서 막 리플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올랐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급하게 지금 소송이 종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위원장이 폴 애킨스가 일주일만 지나면 청문위원회 요거 끝나고 위원장으로 복귀될 거거든요. 근데 그새를 못 참고 지금 중범죄자 다 훈방 조치 내렸는데 중범죄자를 풀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매우 급하다. 제가 급하다, 똥줄 탄다 얘기를 계속 드린 게 계속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소송이 아예 100% 종료된 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종료라고 하느냐? 리플이 공격하는 주어가 SEC입니다.
SEC가 리플을 공격하는 소송이 종료가 됐고 항소를 취하를 했지만 이제 누구다? 리플이 주어가 리플입니다. 리플이 공격하는 소송 내지는 항소가 남아있다. 그래서 칼자루는 지금 리플이 잡고 있다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SEC의 항소는 취하하면서 리플이 이제 운전석에 앉았다. 공격할 수 있는 찬스인 거죠. 이제 교차 항소를 가장 잘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을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상황이 완전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럼 왜 이거를 리플이 안 끝내느냐? 예전 말씀드렸죠. 집에 가라. 훈방 조치를 이미 내려도 그 4년 동안 맞은 게 있는데 땡값이라고 하나요? 그거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대로 집에 가면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판결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벌금도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1억 2,500만 달러. 원래는 SEC가 이거 뭐 한 20억 달러 때리려고 했었잖아요. 많이 줄어든 거지만 이것도 과중하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을 이미 내렸습니다. 이거를 지금 집에 가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지 추가 법적 대응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강경 대응보다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좀 택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결론을 내려보자면 소송은 대충 끝났다. 그러니까 SEC가 공격하는 소송은 끝났고요. 이제 칼자루를 진 리플이 끝낼지 뭐 좀 더 갈지 요거를 결정을 한다. 뭐 그러니까 사실상 종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한 남자가 주구장창 이번 주 큰 거 온다. 뭐 빅 위크가 될 것이다. 계속 주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번 주 FOMC 그 전까지 뭐 장례식 분위기, 시즌 종료 얘기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본 뉴스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데이빗 베일리라고 해서 비트코인 매거진 CEO가 예전에 트럼프 그 캠프에서 고문을 했던 역할이거든,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번 주 월요일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거대한 게 옵니다. 이렇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보질 않았고요. 기사조차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기사가 요건데 제가 3월 17일이죠. 트럼프 측근이 거대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예고를 했는데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비트코인 매거진 CEO가 이번 주 큰 거 온다. 그래서 만약 뉴스에 따른 비트코인 강세에 대한 순위를 매겨보자면 중요도를 매겨보자면 이번 주는 탑 10 안에 드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야, 이 정도면 센세이셔널한 그래도 뭔가 뭐 내부자인 거잖아요. 소식을 얘기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대다수는 시즌 종료설 나오는데 뭐 큰 소식 있다고 밑으로 큰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혼자 그냥 꿋꿋하게 외친 거죠. 그러다가 어제 뭐 리플 소송이 좀 종료가 됐다. 뭐 FOMC가 조금 결과가 좋았고 약간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아마 눈에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앞다투어 막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다? 현지 시간으로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뉴욕에서 크립토 자산 서밋이 개최가 됩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21일 뭐 새벽에서 오전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누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뉴욕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요거를 가지고 뭐 큰 뉴스, 뭐 중대한 발표가 있다. 폭스 비즈니스 전 기자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뭐 전혀 알려진 건 없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뭐 언제 나오는지 뭐 시간도 미정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오는 건 좀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할까 보면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 세금 정책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특히나 뭐 정말 급하게 리플 소송이 종료가 됐잖아요. 많은 이제 뭐랄까요, 이 크립토 기업들을 훈방 조치한 거를 고려하면 규제 완화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정도가 답니다. 알려진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번 예상을 감히 해보자면 뭐 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알트코인 얘기가 그래도 많이 나오고 영향을 받는 것도 알트코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크립토 서밋 이름이 비트코인 서밋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서밋은 따로 있고요. 여기 보시면 디지털 자산,
요거는요, 알트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알트코인도 뭐 스톡파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럼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디파이 쪽에 뭐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8월 달까지 나한테 가져오세요 했는데 이 크립토 자문위원회가 5월까지 제가 가져갔습니다 했었죠. 그거를 뭐 구체화한다든지 뭐 ETF나 여러 가지 알트코인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할 뭐 여러 가지 소식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묵직묵직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석자 명단을 보면요. 일단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서밋은 아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요. 로카나 의원, 톰 해머 의원, 마이클 셀러 오고 알트코인 중에 아직까지는 뭐 빵형만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볼 때 뭐 의원들, 뭐 대통령 이런 걸 보면 좀 묵직한 뭔가 좀 뭐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면서 뭐 금방이네요. 곧 지켜보시면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지금 호재가요. 굉장히 급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 급하게 나오고 있을까? 말씀드렸죠. 심한 조롱이 나오고 있고요. 하락이 나온 데다가 트럼프 자체가 똥줄이 바짝 타 있어요. 4월 2일 전에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해놓고 싶은 게 계속 행동으로서 많이 보이고 있었잖아요. 자,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뭐 이제 거의 겹칠 것 같네요. 3월 21일 SEC에서 첫 원탁회의 개최해서 이거는 증권, 이거는 상품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SEC에게 모든 크립토 기업들이 뭐 바싹 이제 엎드리고 뭐 맞았던 거잖아요. 그거 해결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폴 애킨스 위원장이 드디어 청문회가 개최가 돼서 오냐 마냐가 결정이 된다.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중범죄자를 여기 보시면 위원장 없는 중범죄자 훈방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죠? 3월 7일자에 크립토 서밋을 백악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불과 2주 전인데 지금 대통령이 또 크립토 서밋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 눈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급한 버전, 또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헤스트 피어스라고 크립토맘 있죠? 이분이 지금 태스크포스 암호화폐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임무를 끝내고 싶다. 여기도 급하네요. 자, 임기가 6월에 종료가 되니까 뭐 길어져 봤자 한 4월, 5월 되겠죠. 나 빨리 끝내고 재선도 안 하고 나 그냥 끝내고 싶어. 근데 뭘 해결한다? 여러 가지 규제 명확성이 있지만 특히 스테이킹 등 분야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는 걸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나 좀 이거 이제 TF 그만하고 싶다. TF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거든. 이런 얘기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더리움, 뭐 솔라나 등등 POS 코인들이 ETF를 팔 때 스테이킹까지 얹혀서 한 번에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코인들에게 큰 호재겠죠. 기관들이 이자를 좋아하니까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지금 뭘 검색하고 있다? 호재가 아니라요. 리세션,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는 거야? 요거를 검색하는 비중이 이게 FOMC 하루 전날 이렇게 검색을 한 걸 텐데요. 거의 뭐 팬데믹 수준으로 리세션만 사람들은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22년도 뭐 이때는 뭐 워낙 안 좋았으니까 요 수준은 아니지만 뭐 이 작년에 그 블랙 먼데이 있었잖아요. 8월 5일 그때의 뭐 2배가 넘는 수준으로 사람들은 리세션만 검색을 하고 있더라. 그리고 트럼프가 똥줄이 탄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입니다. 오늘 낮 12시쯤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는 또 기준금리 뭐 압박 안 한다면서요. 시장금리만 신경 쓴다면서요. 근데 또 다시 압박을 합니다. 왜요? 똥줄이 타니까. 지금 4월 2일을요. 이분은 뭐 거의 뭐 승전보를 울리는 날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뭐 본인의 뜻대로 될지까지 모르지만 인하가 훨씬 좋을 것. 제롬 파월 좀 똑바로 해. 그러면서 뭐 이런 주장을 하네요. 미국의 관세가 경제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네요.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훨씬 낫다. 옳은 일을 좀 해라. 4월 2일 미국의 해방일인데 잔칫날 앞두고 너 지금 초를 치면 되겠느냐? 굉장히 초조해 보이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뭐 언제는 뭐 상반기는 고통을 감내하라면서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누구보다 초조해야 하는 왜냐하면 아무리 멘탈이 좋은 사람도요 한 달, 두 달을 계속 욕을 먹으면요
이게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블랙락 임원, 로버트 미치닉이란 분이 또 약간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증가했고, 뭐 비트코인이 뭐 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수단이고, 이제 뭐 미래의 통화다. 이거는 이미 블랙락이 공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다? 여전히 가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더라. 기관들이 사는데 개미들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정신 좀 차려라. 이 얘기 아닙니까? 가격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근데 다들 시즌 종료, 침체만 이거 검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말은 아꼈지만 제가 해석할 땐 이럴 때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조롱당한 데에 대한 큰 보상을 받는 우리 구독자님들 25년 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경기 침체니 시즌 종료니 검색하고 있을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올 연말 연시 조롱값 받은 걸로 어느 지역 부동산을 사실지 검색하고 계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